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세계 노브랜드 피자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신세계 같은 유통 대기업이 굳이 골목 상권에서 피자까지 팔아야 하나 싶은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국내 중소 브랜드인 고피자의 컨셉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브랜드 피자를 비롯해 벤치마킹과 카피캣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세계의 행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지난 2022년 3월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을 런칭했습니다. 벌써 2년 전 이야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인 대치점은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피자 대치 본점을 표절한 것으로 런칭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노브랜드의 상징인 노란색을 쓰지 않고 뜬금없이 고피자의 브랜드색인 주황색을 간판에 사용했고, 간판 색깔만 같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색까지도 동일하게 따라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피자는 2016년에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2018년에 강남 대치 본점을 오픈하고 성장 중인 중소 피자 브랜드였는데, 신세계가 굳이 고피자 본점 맞은편에 똑같이 따라한 매장을 출점하며 피자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고피자의 당시 인기의 편승에 쉽게 브랜드를 띄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브랜드 피자는 매장뿐 아니라 고피자가 내세웠던 8분 피자 컨셉도 따라했는데요. 신세계 푸드는 노브랜드 피자를 출시하며 자체 기술로 업계 최단 시간인 8분 이내에 피자가 완성되는 스마트 피자 키친을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피자의 8분 피자 조리 기술은 고피자가 창업 초기부터 개발한 자체 고온 오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신세계 측은 대치점 매장의 위치는 고피자가 입점하기 전부터 노브랜드 버거 매장이었던 곳으로 기존 버거 매장을 피자 매장으로 변화시킨 것뿐이라 입장을 밝히고, 8분 이내에 피자를 만드는 기술이나 주황색인 브랜드 고유 색상 등도 고피자만 가지는 독점 권한이 아니다라는 관계자 인터뷰를 내보내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브랜드 피자는 2023년 초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며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노브랜드 피자 매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브랜드 피자의 정보 공개서를 확인해 보니 가맹비 1,650만원과 교육비 550만원,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500만원 등으로 예치 가맹금만 해도 2,700만원에 달합니다. 경쟁사인 백종원의 백보이 피자가 가맹비 880만원에 이행 보증금 200만원으로 초기 예치 가맹금이 1,080만원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건데요. 그래서인지 노브랜드 피자의 출점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현재 매장 수가 대치, 역삼, 미아, 서울대 입구 등 4곳밖에 안 되며, 이 또한 모두 직영 매장으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1호 매장인 대치점 이후에 생긴 역삼, 미아, 서울대 입구점은 홀 테이블이 전혀 없는 10평 내외의 소형 배달 전문점인데요. 국내 피자 시장을 평정할 것 같은 기세로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이지만 생각만큼 노브랜드 피자가 인기도 없고 가맹 개설 비용이 비싸서인지 가맹점 모집이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신세계 측도 굳이 직영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려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세계의 피자 가맹 사업은 망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요. 일본의 자파점인 돈키호테를 그대로 따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문을 닫았던 신세계의 흑역사 중 하나인 삐에로 쇼핑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자보다 먼저 시작했던 노브랜드 버거는 사실 버거킹의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해졌던 건데, 맛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경쟁사보다 확실히 저렴한 버거와 세트 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신세계는 노브랜드 버거의 성공처럼 노브랜드 피자도 성공할 것이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노브랜드 피자가 노브랜드 버거처럼 2-3년 안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고피자를 베끼며 시작한 노브랜드 피자는 어정쩡한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모습이고, 신세계 회사 내부에서도 피자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노브랜드 자체가 캐나다 유통 브랜드 노네임의 카피 버전입니다. 이마트의 PB 브랜드로 시작된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브랜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상표 없이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매장의 형태로 국내에 선보여졌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컨셉은 1978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유통업체 로블로가 런칭한 브랜드인 노네임과 유사하다는 점을 오픈 초기부터 지적받아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름을 없애고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노네임의 기본 컨셉뿐 아니라 노란색 바탕과 브랜드의 진한 폰트가 강조되는 디자인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수준입니다. 신세계의 베끼기 논란은 이외에도 아주 많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자주도 일본 기업 세이브의 생활용품 전문점인 무인양품을 베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로고의 폰트 및 매장의 인테리어 톤, 그리고 미니멀한 느낌의 상품의 구성까지 누구나 그 유사성을 느꼈을 텐데 신세계 측은 무인양품은 가구 상품이 중심이지만 자주는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이 중심이며 디자인도 무인양품과 전혀 다른 디자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해명으로 베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삐에로 쇼핑, 스타필드 모두 해외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인데 신세계의 베끼기 논란 중에 노브랜드 피자의 표절 논란이 좀 더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노브랜드 피자는 해외 사례도 아닌 국내 중소기업인 고피자의 컨셉을 차용했다는 부분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나 스타필드처럼 대형 유통매장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제 동네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것이냐며 반발이 생긴 부분도 있었겠죠. 사실 신세계 정도의 재벌이라면 대기업의 자본과 우수 인력으로 R&D에 투자해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이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지속적인 카피 버전으로 쉽게 시장에 진출하니 표절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세계의 유통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이 끝난 오프라인 점포 혹은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까지 나오는 것이겠죠. 정말 벤치마킹과 베끼기의 사이의 경계에서 항상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왔으니까 말입니다. 스타필드도 1959년 호주 시드니에서 첫 오픈을 해 전 세계에 35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웨스트필드의 카피 버전입니다. 호주에서 출발한 쇼핑몰이지만 현재는 영국의 런던 등 세계 각지의 주요 도시들에 자리 잡은 유명 쇼핑몰인데 저 통유리 형태의 외관부터 로고의 빨간 글씨 및 폰트와 매장 내부의 유사도까지 저렇게 다 따라해야 했나 싶네요. 솔직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스타필드를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정말 좋게 생각을 하자면 스타필드의 경우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아니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노브랜드 피자 같은 먹거리 사업의 카피는 앞으로 다신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조그만 이익을 치사한 수단을 써서라도 챙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세계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유통 대기업으로서 벼룩의 간을 안 빼먹어도 대대손손 잘 사실 텐데 이번 노브랜드 피자 같은 경우는 베끼기 논란만 커지고 사업적인 실익을 거두지 못한 채 체면만 구긴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최근 신세계는 이마트를 리뉴얼해 더 타운 몰이라는 레저와 쇼핑이 결합된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선보이는 중이던데 이처럼 새로운 유통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신세계 사업의 본질 아닐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